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아프다고 느낄 때에는 늦습니다. 미리 간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피곤해도 부담돼도 통증으로 바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생활 속 음식이 간에 부담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간이 조용히 힘들어지는 식탁의 공통점을 7가지 소제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건강정보이며 증상이나 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멀쩡한 간이 조용히 망가지는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간을 조용히 힘들게 만드는 음식들의 공통점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티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둘째, 간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성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알코올과 과당류, 첨가물 등 고지방 조합은 간의 대사해독 업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주 쉽게 많이 먹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초가공식품과 단음료, 배달 음식은 손이 가기 쉬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간 건강에서 무서운 건 한 번의 폭탄보다 작은 부담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해졌고 성인 유병률이 약 30%대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규모 자료에서 2022년 유병률 17.13%로 보고된 연구가 있습니다. 즉,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생활 습관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음식의 대표군 종류는 단, 음료가당, 커피 액상, 과당이 많은 음료와 술, 특히 연소금주 또는 포금과 초가공식품, 과자, 라면, 냉동 간편식, 햄버거류 등 튀김류와 고지방과 고당의 조합, 그리고 치킨과 탄산, 그리고 빵과 달달한 음료의 조합 등이 있습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는 핵심 원칙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끊기보다는 빈도 줄이기입니다. 매일에서 주 2회 또는 주 1회로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음료와 야식과 술 중 한 개부터 바꾸기입니다. 또 다른 대체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이나 무가당, 차와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소량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가끔은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람의 기억은 가끔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회식, 수요일 야식, 금요일 치맥, 주말엔 달달한 디저트를 본인은 가끔이라고 느끼지만 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이벤트가 됩니다. 특히 술은 안전한 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서도 알코올은 낮은 수준의 섭취라도 위험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즉, 나는 소주 반병밖에 안 먹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빈도와 패턴, 개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붙는 게 단음료입니다. 가당 음료 섭취가 지방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는 메타 분석 보고가 있고 하루 섭취량이 늘수록 지방간 지표 기반 유병률이 올라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끔이 누적되는 대표 조합 종류는 회식의 술과 안주의 기름진 메뉴 등이 있습니다. 한 캔만이라는 탄산과 달달한 라떼와 디저트, 야식, 라면, 튀김, 배달 음식에 다음날 아침을 거르는 것 등이 문제가 됩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실천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마시는 양보다 연속적으로 마시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속으로 2일 이상 마시는 것부터 금지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하루 한 잔씩 마시던 것을 주 3잔 이하로 마시기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야식은 배고플 때 라면 대신 단백질과 따뜻한 국물로 계란이나 두부, 맑은 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간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음식 습관은 무엇일까요? 간이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습관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야식입니다. 밤엔 인슐린 민감도나 생활 리듬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고지방, 고당을 넣으면 간이 처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단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음료는 간에서 대사되는 비중이 커서 과하게 자주 들어오면 지방 축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당 음료와 지방간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 관찰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초가공식품 의존도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섭취가 많을수록 중증 지방간 위험이 높았다는 코호트 연구가 보고되었고 섭취를 줄이는 것이 잠재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이 먼저 지치는 습관 체크리스트 종류는 아침 거르고 점심 폭식을 하고 있는가? 배고플 때 단 음료로 버티고 있는가? 배달이나 간편식을 주 4회 이상 먹고 있지는 않는지? 주말에 몰아서 먹고 평일엔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좋아지게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3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끼를 가볍게라도 먹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유는 무가당으로 바나나와 요거트 등으로 먹는 것입니다. 단 음료는 주 단위로 줄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5잔에서 다음 주는 3잔으로 줄이기입니다. 초가공식품 1개만 바꾸기 실천하기입니다. 라면에서 국수로 덜 자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과자에서 견과류는 소량으로 드시고, 그리고 냉동 피자에서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간 샌드위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는 술보다 더 무서운 간을 손상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간에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 술만 떠올리지만 술을 안 마셔도 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식탁에는 술 없이도 간을 바쁘게 만드는 조합이 많습니다. 첫째는 초가공식품과 단 음료의 조합입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먹고 빵과 달달한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것처럼 고지방에 고당이 겹치면 총 칼로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체중 대사와 연결되기 쉽습니다. 초가공식품과 지방 간 관련성도 보고됩니다. 둘째는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가공육은 간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만성질환의 위험 식자재의 대표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WHO에서는 가공육을 대장암과 관련해 사람에게 발암성 그룹 넘버1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은 먹으면 무조건 암이 아니라 자주 많이 먹을수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공중보건적 경고입니다. 셋째는 곰팡이 핀 견과류와 곡물들, 특히 땅콩과 옥수수 등입니다.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은 간암과 관련해 중요한 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WHO 암연구기관인 아이아크에서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플라톡신 혼합물이 그룹 1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보관과 폐기 원칙입니다. 의심되면 아깝다가 아니라 버린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대표 음식 종류는 가공육인 햄과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스팸류 등입니다. 초가공식품류는 과자, 컵라면, 냉동 피자, 즉석식품, 달달한 시리얼과 곰팡이 위험이 있는 오래된 견과류와 곡물, 빵, 그리고 말린 과일의 보관 부주의 등입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대체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공육은 생고기로 생선과 두부와 계란 중심으로 바꾸시고 가공육은 간식처럼 가끔 드시는 것으로 바꾸기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재료 3개 이하의 간단 요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밥과 계란과 김과 채소로 가공식품 섭취 빈도부터 낮추는 것입니다. 견과류와 곡물은 소포장으로 구매하시고 냉장 밀봉하여 냄새나 변색 시 즉시 폐기하기입니다. 5째는 해독하느라 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식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은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식탁이 간을 쉬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단 음료와 간편식으로 배달 음식 등으로 하루의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자체가 당장 병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은 간이 처리해야 할 작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직화구이의 탄 부분입니다. 고온 조리로 생길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예를 들어 파스, 히카스 등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노출과 섭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관련 리뷰 연구에서는 이런 물질의 형성과 건강 위험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고기를 먹지 마라가 아니라 타는 조리 습관을 줄이자입니다. 간이 쉬지 못하는 식탁의 전형적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화구이인 탄 부분과 술입니다. 그리고 튀김 종류와 단음료, 야식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거르고 또 점심을 폭식하는 경우입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리 식탁의 5가지 룰입니다. 직화고기는 탄 부분은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구이는 중불로 짧게 그리고 태우지 않게 굽는 것이고 튀김은 먹는 횟수를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음료는 무가당으로 물과 또는 차로 마시는 것으로 기본 세팅하기입니다. 식탁에 채소와 단백질을 기본으로 먼저 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폭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6째는 건강검진에 안 잡히는 간 손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데요? 그런데 간 수치인 아스트와 알트 등은 생활 습관과 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고 모든 위험을 한 번에 완벽히 잡아내는 도구는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고 높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통계를 다시 보면 지방간은 이미 흔한 상태가 되었고 문제는 증상이 없어서 늦게 신경 쓰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다음 3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검진 외에 같이 볼 신호는 단정이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최근 6개월간 체중 허리둘레 증가가 나타나는지, 술, 단음료, 야식 빈도 증가를 가져온다든지, 피로감, 수면질 저하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검진 활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과는 정상 비정상보다 추세로 보기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비교하기. 둘째는 3개월만 생활 바꿔서 해보고 다음 검사 때 비교해보기. 셋째는 증상, 약물, 기저질환이 있으면 의료진과 개인 맞춤 상담하기 등입니다.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음식들입니다. 마지막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결정의 기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식단은 어렵습니다. 대신 후회가 큰 것부터 줄이면 됩니다. 후회가 큰 음식의 기준은 딱 3가지예요. 첫째, 끊기 어렵고 중독처럼 반복되는 단음료와 야식이 있고, 둘째, 먹으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치킨과 콜라, 그리고 술과 기름진 안주 등입니다.
셋째, 양이 쉽게 커지는 대용량 음료와 과자 한 봉지. 특히 알코올은 암 위험과 관련해 공중보건 경고가 강화되는 흐름도 있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바꾸라고 하면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건 단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당 음료 섭취와 지방간 관련성은 메타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고, 섭취량이 늘수록 지표 기반 유병률이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간을 위해 가장 쉬운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단 음료를 덜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일 실험 실천하기입니다. 실패해도 오케이. 1일차에는 단 음료 한 잔을 물로 교체하여 마시기. 2일차에는 야식을 줄이고 단백질 음식이나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교체하여 먹는 것입니다. 3일차에는 초가공식품 1개를 집밥 1끼로 교체하기입니다. 3일만 해도 내가 무엇에 가장 흔들리는지가 보입니다. 간은 아파도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한 선택들이 나중에야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특별한 보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음식 한 가지만 줄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간을 쉬게 합니다. 지금 당장 모두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음료 한 잔과 야식 한 번과 가공식품 한 번 중에서 그중 하나만 줄여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니어 바른 건강은 불안하게 만드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습관을 전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내 몸을 만듭니다. 시니어 바른 건강과 함께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